양자 이전이 온다면 KYC UTXO 구분은 무의미한가? 정체성 관리인가? 생존 전략인가? 라고 하는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사고 실험을 해본다라는 의미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양자 이전에 대한 이후에 양자 이전에 대한 위협이 우리 그 코앞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할 텐데 양자 이전 상황에서 KYC UTXO가 진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저는 해봤고요. 양자 위기 시나리오에 대한 실제 흐름 전개 한번 쭉 사고 모델을 해볼 거고 대규모 주소 이전이 시작되면 무엇이 우선될까? KYC UTXO 구분 전략이 어떤 논리가 필요한 걸까? 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입니다. 양자 이전 상황. 제가 양자 이전 상황에서 멤풀이 매우 혼잡해질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멘탈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과연 UTXO를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UTXO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KYC, 난 KYC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KYC가 된 비트코인, 즉 UTXO,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내 지갑으로 들어온 것과 P2P로 한 것과 채굴로 한 것, 이것은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서로 다른 UTXO죠. 그걸 하나의 주소에서 관리를 하거나 섞어버리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이 커뮤니티에서 계속 나왔는데, 그럼 과연 그거는 지금 상황이고요. 양자 이전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수개월 이내에 새로운 그 양자 내성 암호 체계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커뮤니티 일부에서는 KYC 이력이 있는 UTXO를 구분하고 난 KYC UTXO를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셨던 분에게 답변을 한 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볼 텐데, 이런 게 이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코인 컨트롤 이런 기능들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 메모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 예전에는 코인 조인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활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버시 강화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 쏟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아주 그냥 좀 엉뚱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태가 왔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새 주소 체계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게 이동하지 않은 그 주소는 이제 죽은 그 UTXO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들은 양자 컴퓨터가 이 암호화 체계, 그 타원곡선 암호화 체계를 깨트리게 되면 다 고래를 털어먹는 그런 프로세스들, 약탈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KYC, 난 KYC, UTXO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전 해본 겁니다. 물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저는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저도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식의 고민을 해야 될지 그냥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위기 시나리오의 실제 전개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실용적 양자 위협이 감지됩니다. 그 감지되는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지된 이후에 양자 내성 주소로 이전하는 시기는 저는 그렇게 막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몇 년씩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개월 내에 해결을 봐야 되는데, 엄청나게 멤풀이 그래서 혼잡해질 거라고, 거기가 이제 바틀렉이 될 거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발자들이 양자 내성 서명에 제안을 해요. 그러면 소프트 포크 논의가 급가속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커뮤니티에서 정말 우수한 분들, 훌륭한 분들이 판단을 하면 그건 일단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믿어야 돼요. 모든 믿음을 갖지 않고 비트코인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며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리려고 하면 되고, 최소한의 믿음이
없이는 생태나 커뮤니티나 모든 걸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소프트포크 논의가 급가속되고 거래소도 공지가 될 거예요. 요러 하니까 앞으로는 요런 주소보다는 요렇게 보내세요라고 반드시 공지가 갈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래소에서 그 거래소조차도 주소 체계를 바꿀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거래소도 공지를 할 거고 하드웨어 지갑의 펌웨어 업데이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시드 사이너는 시드 사이너 나름대로, 뭐 콜드 카드면 콜드 카드 나름대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일어날 겁니다. 자, 정말 장난이 아닌 복잡성이 발생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전하라라는 집단적인 압력이 발생할 겁니다. 자, 이때 우선순위는 뭘까요? UTXO 관리일까요? 저는 안전한 주소로 빨리 이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멤풀이 겁나게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미리 걸어놔야 돼요. 미리 걸어놔도 뒤로 계속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적정 수수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프라이버시 전략보다 저는 생존이 먼저다. 새로운 주소 체계로 이전하지 못하면 죽는 거고요. 새로운 주소 체계로 이전하면 일단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전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를 따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상황이 되면 KYC 여부를 따질 여유가 있을까? 아니면 먼저 이동하는 것이 본능적인 움직임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대규모 주소 이전이 시작되면 스몰 블록 환경에서 물론 제가 그 BIP 360이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돼서 그게 데이터가 지금 상황보다 얼마나 많아질지 적어질지 요건 제가 깊게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아지게 된다면 블록이 커지는 게 아니라 블록 공간은 지금 제한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스몰 블록이기 때문에 스몰 블록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제한된 트랜잭션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의 트랜잭션의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기존에는 한 3,000건씩 넣을 수 있었는데 이 새로운 양자 이전 그 양자 체계에 대응하는 주소로 바꾸게 되면 뭐 예를 들면 2,000개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더 멤풀은 더 혼잡해지고 수수료는 폭등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 공간을 늘리자라는 빅블로커의 주장을 그 임시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스몰 블록 환경에서는 블록 공간은 고정 대신 데이터의 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수료는 폭등할 거고 멤풀은 포화될 거예요. 자, 이때 행동은 큰 UTXO 먼저 이동할 거고 빠른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높여줄 거고 복잡한 코인 컨트롤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냥 이게 저희 사고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상적인 프라이버시 설계가 우선시되는 게 아니고 단순하고 빠른 이동이 우선시 되겠죠. 자, 정교한 UTXO 분리 전략은 그냥 요즘과 같은 그냥 하락 횡보장에서 야, 정말 지루하다. 이때 뭐 할 거 없을까? 수수료 낮을 때 뭔가 해봐야지. 이럴 때인데, 자, 양컴의 위협이 새로 발생됐을 때는 전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에는 구조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KYC UTXO 구분이 그러면 그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까지 저는 해보게 된 겁니다. 의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KYC UTXO 구분 목적은 추정 리스크를 관리하고 잠재적 블랙리스트를 대응하고 자산 동결 위험을 회피하고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전략은 전제가 있어요. 기존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태.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이런 상태라면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인 컨트롤, 코인 조인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법적으로 막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거래소에서 받은 이 UTXO를 희석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양자 상황에서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저는 바뀔 것 같아요. 일단 양자 위협이 현실화되는 순간에는 전 세계 금융 암호 인프라가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에 정말 장난 아니게 복잡하게 될 거예요. 은행 시스템도 동일한 수학적 기반이 있고 정부와 금융기관은 비상 모드에 들어갈 겁니다. 거래소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과연 국가의 1순위는 뭘까요? KYC 이력 정리? 아니면 금융 시스템 안정? 이걸 국가 상황에서 본다면
국가도 이력 정리나 뭐 이런 탈세 이런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안정하게 할 수 있을까가 제1의 게임의 규칙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금융 네트워크니까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질서 유지가 최우선이 되는 거고, 대규모 금융 불안 상황에서 UTXO 단위의 세밀한 추적은 행정적으로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 미시적 통제는 일시적으로 약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와 규제는 그 순간 뭘 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통제를 강화하겠죠. 이동 제한, 강제 신고, 이전 기간 설정, 특정 주소만 허용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자 위협이 지금이 아니라 좀 한 20, 30년 후라고 한다면 상당히 보편화돼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스탠다드에 조금 더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규제와 통제 이런 것들이 엄청 강화될 거예요. 자, 통제 유예하는 경우에는 금융 방지 우선, 시장 안정 조치, 시스템 전환 집중 이럴 때는 통제를 조금 유예해 주겠죠. 어느 쪽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과는 완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자, 구조적으로 해소를 해보면 현재 우리가 KYC, 난 KYC를 구분하는 것은 그냥 평시 전략이에요. 점진적 통제, 세무 리스크, 거래소 블랙리스트 등의 의미가 있고, 이 문명적인 전환 이벤트, 즉 양컴에 의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암호 체계를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재정렬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위기는 존재 문제예요. 존재. 내 비트코인이 안전할까? 빨리 이동할 수 있는가? 이런 거지 UTX의 출처가 KYC인가? 추적 가능성이 낮은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전해 놓고 그 다음에 세탁할 방법을 또 찾는 게 빠른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이동하려면 지금처럼 잘게 쪼개놓고 메모를 해서 이거는 채굴용, 이거는 P2P용, 이거는 뭐 FTX 거래에서 날아가서 근거가 없는 용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 수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태그를 붙여가면서 양컴 대응할 수 있는 주소책으로 이전할 수도 있겠지만 내 수량이 과연 그런 수수료 폭등을 겪으면서도 녹아내리지 않을 정도의 시드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고민할 것 같아요. 와, 수수료를 이렇게 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사토시의 양과 수수료 양을 비교해 봤을 때 잘게 쪼갠 것을 난 KYC라고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존재,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병목은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블록 공간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수수료가 프라이버시보다 강력한 필터가 될 수 있고요. 이동 속도가 최우선 가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수수료 아까워서 덜덜덜 떠는 상황이 안 생기리란 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코인 컨트롤이 아니고 피 컨트롤. 그러니까 수수료를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요게 정말 초유의 관심사랄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자, 전환 이후의 세계는 다시 규제가 시작될 거고요. 이전 과정에서 KYC, UTX의 특정 모니터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전환 시 신고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난 KYC에 대한 접근 방법이 무의미하진 않지만 이전에 있었던 양자 사태 이전에 있었던 주소 체계는 리셋이 완전히 안 될 수도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도 내야 되는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정말 내가 완벽한 난 KYC를 위해 대응할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시드가 많다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자 위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주소 이전이고요. 스몰 블록 환경에서 수수료와 블록 공간은 병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프라이버시 전략보다 생존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KYC, UTXO 구분은 평시 통제 리스크 관리 전략이지 이런 시스템 전환 이벤트에서는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이게 전략이 어떤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충분히 사고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양자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이 고민할 것은 이 UTXO가 KYC인가? 요걸 고민할 거냐? 아니면 나는 빠르게 제때 안전한 주소로 이동할 수 있을까? 요걸 고민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